수학 문제 풀이 10개명 그 5번째인 방정식의 해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이건 등식,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 이건 부등호가 들어있으니까 부등식. 이거는 x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기도 해요. 이런 형태의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x값에 따라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리고 미지수 값이 참이 되게 하는 x값, 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 x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그래. 근데 수학책에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애들이 정말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장난을 만든 거야.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그러면 해야. 대입하면 등식 성립 안 하네? 그러면 해가 아니야. 물론 이 해랑 이 해는 다른 단어야. 다른 단어인데 내가 그냥 오죽하면 내가 이런 말장난까지 만들어냈겠어. 이 방정식에다가 x에다가 1 대입하면 등식 성립하냐라고 물어보면 성립 안 하지. 그러면 이거 해가 아니야. x에다가 0 대입하면 등식 성립하냐라고 물어보면 성립 안 하지. 그러면 해가 아니야. x가 마이너스 1이면 등식 성립하냐라고 물어보면 성립하지. 그러면 해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는 질문보다 이게 해냐? 이 질문이 더 쉬운 질문이야. 해를 구하라는 건 내가 방정식을 직접 풀어야지만 이게 해냐라는 질문은 대입해보면 돼. 그러니까 훨씬 더 쉬운 질문이야. 이게 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훨씬 더 쉬운 문제야. 보통 이게 해냐라고 물어보면 방정식을 푸는 애들인데 풀 필요가 없어. 대입하면 돼. 대입해서 등식 성립해. 그러면 해야. 이거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이지. 이런 걸 가지고서 항등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거짓인 등식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이런 걸 뭐라고 해? 안 배웠어. 이름 없어. 이름 없는데 나는 그냥 나 혼자 하는 말이야. 나는 이걸 무해식이라고 그래. 해가 없는 방정식이다 해서 나는 그냥 무해식이라고 그래. 이건 나 혼자 하는 표현이야. 어디 가서 뭐 무해식 이런 표현 쓰지 말아줘. 부등식. 이것도 방정식처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특정한 x에 대해서 참이고 특정한 x가 아니면 거짓인 부등식, x값에 따라서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 부등식, 이런 형태의 부등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부등식들은 다 조건 부등식이야. 방정식의 핵심 주제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조건 부등식의 핵심 주제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항등식처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부등식이 있어. 이런 부등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래. 기억나나? 항등식 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항등식 단원에서는 주로 뭘 문제로 내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봐. 절대부등식 단원에서는 주로 뭘 물어보지?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런 거 할 때 주로 뭘 물어보지? 증명하라 혹은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런 거 물어봐. 이거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거짓인 등식이야. 거짓인 부등식이야. 그러면 이런 걸 가리키는 용어가 있냐? 역시 없어. 하지만 나는 그냥 이것도 역시 그냥 무해식이라고 그래. 나는 그런 편이야. 어디 가서 무해식이라는 말은 하지 말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명제 단원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참인 명제야. x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참이니까 이건 참인 명제. 이것은 거짓인 명제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거짓이니까 거짓인 명제. 야는 명제가 아니고 야는 조건이라고 그래, 조건. 또 단원의 이름이 명제와 조건이잖아. 명제, 조건. 구분해줘.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바로 정이다.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이 기본적인 용어들은 다 알고 있어야지. 방정식이 뭐고, 항등식이 뭐고, 내가 말하는 무해식이 뭐고, 조건부등식이 뭐고, 절대부등식이 뭐고, 내가 말하는 무해식이 뭐고, 명제가 뭐고, 조건이 뭐고,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자, 방정식의 해,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무등식의 해,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아, 이게 결국은 방정식의 해의 정의야. 근데 이 해의 정의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이 진짜 많아. 뭐 대표적으로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방정식의 해가 이거일 때 A 값을 구하라. 이런 류의 문제. 이것도 그냥 이거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든. 너무 쉽다고? 아이, 이건 내가 쉽게 했지. 근데 문제를 꼬아놓으면 정신 못 차려. 쉬운 걸로 일부러 제시한 거야. 쉬운 걸로. 근데 문제를 꼬아놔도 결국 핵심은 이거야.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가 핵심이야. 문제를 꼬아놔도. 근데 문제를 꼬아놓으면 정신을 못 차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몰라 해. 근데 아니야. 그냥 이게 전부야. 자, 이것의 해가 이거일 때 A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학생들한테 항상 질문한 거야. X에다 1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을 하지. A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럼 막 고민해. 그러네? A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등식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지? 막 그렇게 고민해. 근데 A가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왜? 해니까.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해가 아니면 대입하면 등식 성립 안 해. 이게 해의 정의야.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X에다 1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A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몰라도 상관없어. 왜? 해니까. 이게 해의 정의라니까? 이게 해의 정의. 근데 그래, 대입해서 푼다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푸는지는 모르는 거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대입해서 풀어. 이렇게 배웠어. 근데 왜 대입해서 푸는지를 몰라. 방정식의 해의 정의를 모르니까 왜 대입해서 푸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문제가 살짝 꼬잖아. 그러면 이제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지.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야. 나는 배운 적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야. 하지만 문제의 형태가 꼬여도 상관없어.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그게 해야.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장난까지 생각했냐고. 오죽하면.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래. 그래서 등식 성립하려면 A가 2면 되지. 이렇게. 이게 방정식의 해의 의미야.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 자, 여담으로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이 방정식, 항등식의 의미가 좀 달라. 비유로 말하면 포유류에는 사자가 있고 멍멍 개가 있고 원숭이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과정이야. 중학교 과정은 등식 중에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고 무예식이 있어. 내가 이 말을 하려고 무예식이라는 용어를 붙인 거야. 뭐라고 단어는 붙여야 하기에. 그러니까 방정식, 사자이면서 동시에 개인 건 상상하기 어렵잖아. 그지? 사자면 사자고 개면 개지. 사자이면서 개인 건 없잖아. 그지? 그것처럼 방정식이면 방정식이고 항등식이면 항등식이고 무예식이면 무예식이야. 방정식이면서 동시에 항등식인 건 없어. 이게 중학교 과정에 방정식, 항등식, 무예식, 등식의 개념이라면 고등학교는 개념이 달라. 고등학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고등학교는 이런 개념이야. 고등학교는 이런 개념. 자, 방정식의 위치가 달라졌지? 고등학교에서는 방정식 중에 특별한 게 항등식이고 방정식 중에 특별한 게 무예식이야. 이런 개념이야.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방정식의 개념이 좀 달라.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항등식도, 그러니까 방정식도 등식, 항등식도 방정식, 무해식도 방정식이야. 방정식의 특별한 경우야. 그러니까 방정식 중에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 중에 무해식이 있어.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방정식, 항등식, 무해식을 바라보는 개념과 고등학교 과정에서 방등식, 항등식, 무해식을 바라보는 개념이 좀 달라. 진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진짜 맞아. 진짜 맞아. 고등학교 1학년 1차 방정식 단원 혹시 기억하니?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중학교에는 여기가 문자인 문제가 없어. 중학교는 여기가 문자인 문제가 없어. 중학교는 끼케야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있을 뿐이지. 중학교는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있을 뿐이지 x의 개수가 문자인 방정식을 중학교에서는 안 다뤄.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실제 책을 봐봐. 교과서나 뭐 어떤 문제집이든지 봐봐. 고등학교 수학 상 과정에서 방정식 딱 나올 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기억나니? 케이스를 나눠놨어.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돼. 두 번째 케이스 a와 b가 모두 0이야. 그러면 x는 모든 수. 세 번째 케이스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야. 그러면 해가 없다.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방정식이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항등식이잖아. x에다 어떤 수 대입해도 등식 성립해. 항등식인데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는 문제에 이건 항등식인데요가 답이야. 자, 이거는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등식 성립하지 않아. 이 말이 무슨 뜻이야? 해가 없다. 무의식이라는 얘기잖아. 해가 없어.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방정식을 풀다 보면 방정식이 나오기도 하고 항등식이 나오기도 하고 무의식이 나오기도 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를 구분해. 이를 구분한다는 거. 이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서 방정식, 그러니까 등식, 방정식, 항등식, 무의식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는 꼭 기억해둬. 그리고 그거에 맞게 적절한 답변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야.